이제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런 관찰이라든지 그다음 그 감정이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었는데 지금 더 들어가서 보시면 이제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일 텐데요. 바로 성우를 죽이라는 뜻입니다. 의미는 뭐냐면 일반적인 특징이나 특성이나 통념을 다 지워버리는 그러한 작업이 필요할 수 있어요. 예술 쪽에서 먼저 얘기를 하게 되면 성우를 죽이게 되는 것은 기존의 통념을 다 깨는 거죠. 피카소, 입체주의, 큐비즘을 만들었던 피카소의 작품 중에 하나가 바로 보시는 남자의 두상입니다. 근데 우리가 봤을 땐 이상하죠. 일반인들은. 도대체 저게 무슨 작품이야. 막 헷갈리게 해놨는데 그렇지만 피카소가 추구했던 것은 왜 한 초점으로만 바라봐야 해? 동시에 바라보면 안 돼? 작품을 그렇게 만들면 안 될까? 해서 나온 작품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옆에서 바라본 것, 위에서 바라본 것, 아래에서 바라본 것을 전체적으로 하나의 묶음이 되다 보니까 이런 독특한 새로운 미술의 장르가 사조가 만들어지게 되는 배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뒷상의 작품인데요. 이것이 변기에 대한 부분인데 변기를 화장실에 있는 것과 공간을 재배치를 통해서 예술 작품 쪽의 오브제로 사용하게 되니까 또 하나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게 되는 뒷상의 셈이라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통념을 다 완전히 버려지게 되는 그러한 개념일 수 있겠죠. 르네 마그레트 작품인데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이게 낮인가요? 밤인가요? 낮인 것 같기도 하고 밤인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럴 수 있는데 그 경계를 허문 작품이 바로 빛의 제국이라는 작품입니다. 뭐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데 하나만 더 들어드리면 존 케이지의 4분 33초. 음악에는 기본적으로 악보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악보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다 있는데 자 4분 33초 곡을 연주하겠습니다 하면 이 시간 동안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대신 그 음악의 정의를 그 오디언스들이 느끼는 숨소리 또 바깥이라면 새소리 이것을 음악에 담아보고자 했었던 존 케이지의 철학이 담겨져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 지휘자들은 보통 지휘봉을 갖고 지휘를 하는데 한번 통념을 깨면 지휘봉 없이 다른 걸로 지휘를 한다면 어떻게 지휘를 할 수 있을까요? 네, 잘 생각이 안 나실까요? 한번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너드 번스타인이란 지휘자인데 이 지휘자가 현재 지휘를 하는 도구는 지휘봉이 아니라 뭔가요? 네, 바로 눈이죠. 눈으로 지휘를 하는 그러한 파괴적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 잠깐 우리 성우를 죽이는 부분은 예술 쪽에서 한번 우리가 이제 힌트를 얻어봤으니까 우리 입장에서 기업하는 경영진 입장에서는 그러면 한번 엑서사이즈를 제가 한번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마차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렇게 해서 항상 보시면 임원 워크샵 1박 2일 어디 가서 제3의 장소 가서 워크샵도 하고 으쌰으쌰도 하시겠죠. 자, 중요한 건 이제 결과물인데요. 자, 마차를 만드는 회사에서 과연 결과물이 어떻게 나왔을까? 1박 2일 임원진이 총 동원해서 때에 따라 팀장까지 동원해서 많은 경우는 마차를 만드는 회사에서는 최첨단 마차를 만들게 됩니다. 그 얘기 뭐냐면 좀 더 안락한 의자가 됐으면 좋겠다. 좀 더 빠르면 좋겠다. 안전성이 있으면 좋겠다. 많은 경우 지금 말씀드린 기능적인 혁신입니다. 거기에 기반한 기술 혁신을 하게 되죠. 이게 일반적인 관점에서 나오는 사업 전략일 겁니다. 아트 경영에서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를 보시면 A라고 했을 때 A가 아니다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마차를 만드는 회사인데 첫 질문은 뭐냐면 자, 여러분들은 마차를 만드는 회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워크숍 할 때 자, 이것은 마차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마차가 안 되려고 하면 어떤 게 생각나세요? 뭘 없앤다고 생각하면 뭘 없앨 수 있을까요? 제일 쉽게 생각나는 것은 일단 말을 없앨 겁니다. 마차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조금 전, 1분 전에는 결코 그런 생각을 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틀에서 기본 통념에서 결코 벗어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오로지 마차에 올인하다 보면 말을 없앨 수 있는 생각을 그 누구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근데 1분 만에 여러분들은 야, 우리가 미래에 만드는 마차는 마차가 아니어야 해 라는 굉장히 독특한 관점으로 질문이 치고 들어가니까 갑자기 여러분들이 말을 없앨 수 있어요. 말을 없애는 순간 이제부터는 굉장히 다른 플랫폼의 마차를 만들 수 있고 그것이 자동차가 됐든 또 다른 어떤 단어를 통해서 또 다른 교통수단, 운송수단이 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게 되는 겁니다. 그 속에서 획기적인 것들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인 거죠. 한 가지 이제 조금 더 감이 오셨을 텐데 이제 조금 더 그 느낌을 갖고 여러분들 혈중 아트 농도가 많이 올라가시죠? 농업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농업을 하기 위해서 보다 획기적으로 개선을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1모작을 2모작으로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농업이 1차, 2차, 3차 산업 중에 몇 차 산업입니까? 네, 1차 산업이죠. 근데 왜 농업이 1차 산업이어야 해? 라는 질문을 던지면 야, 농업은 2차 산업이어야지 라고 하게 되면 이것은 농업이 아니다. 제조업이다라고 농업을 정의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갑자기 벼농사에서 이제 쌀 제조가 됩니다. 공장에서 쌀을 만들어야 되는 형태를 연상할 수 있겠죠. 열심히 한쪽에서는 벼농사에 물을 어떻게 더 댈까 이런 고민하고 있는 업체가 있는 반면에 이제 한쪽 업체는 쌀 제조하는 식의 근본적인 통념을 깨는, 성우를 깨는 인식을 하면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구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쌀을 제조하게 되는 개념이 생기죠. 쌀 제조라고 하는 개념을 여러 형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강의에서 말씀드린 하나의 예는 바로 인공쌀입니다. 인공쌀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농업 혁명을 일으키는 그러한 비즈니스 계기를 삼는다고 하면 매우 다른 획기적인 사례로 남게 되겠죠.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은 한국의 전통적인 사항들, 우리가 쌀에 대한 농업 문명 국가인데 BBC에도 방송됐습니다. 청주 소로리 벽시가 15,000년 전에 세계 최초의 벽시로 고고학개론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문화적인 컨텐츠에 그 다음에 신기술이 도입된 인공쌀을 만든다고 하게 되면 새로운 장르와 새로운 문명을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는 뜻이죠. 이제 많이 이해가 되셨을 텐데 건설업체가 또 신사업을 고민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혁신을 하고자 한다 하시면 일반적인 틀은 여기 보시면 철근, 콘크리트입니다. 이것을 좀 더 어떻게 구조 설계를 잘 해서 고성능 콘크리트 또는 고강도 철근을 만들 것이냐, 철강을 만들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숙제가 될 수 있죠. 그것을 위해서 차세대 콘크리트부터 시작해서 기술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아트 경영 관점에서 보면 이 틀을 완전히 벗어나고 새로운 문명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대표적인 것이 왜 철근과 콘크리트만 사용해야 해? 이것은 건물이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움직임을 갖는다고 하면 대표적인 것이 나무입니다. 목조 아파트, 목조 오피스, 목조 건물을 움직임으로 해서 친자연적이고 친환경적인 그리고 쾌적함을 가져갈 수 있는 미래 차세대 건축 문명으로 승부수를 걸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우리가 건설업체들이 고민하는 철근 콘크리트의 고민 수준과 레벨을 달리할 수 있는 계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활동과 고민이 아트 경영에서 매우 중요하고 그러한 성우를 죽일 때 새로운 문명과 새로운 문화와 역사를 창조할 수 있는 바로 그런 형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내가 냉장고, TV, 수많은 제품이 있으면 그 제품이 아닌 넥스트 제품은 그 제품이 아니다고 생각하시면서 바라볼 때 매우 굉장한 와일드한 아이디어 속에서 창의적이고 그걸 우선순위화하다 보면 가장
최적의 아이디어를 통한 사업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실 겁니다. 하나 조금 더 들어가면 주거 문명에서 보시면 지금 여기 이제 건설을 얘기했으니까 조금 더 얘기해 볼게요. 건설업체의 경쟁자가 누구냐 했을 때 여러분들 질문에 답을 하시면 당연히 뭐 건설업체이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러분의 건설업체의 경쟁자가 전자업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집안엔 수많은 에어컨, 보일러, 공기청정기, 제습기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을 싸그리 없애서 만들 수 있는 쾌적한 주거 공간을 만들겠다. 그러면 그 재료가 목조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런 식으로 주거 문명을 새롭게 변화시키겠다고 하는 것이 아티 경영인데 일반적인 건설업체의 고민은 이 도면을 2베이로 할까 3베이로 할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전히 건설업체라는 틀 안에 있게 되죠. 그 나름의 고민이 의미가 더 있으려고 하면 그 틀을 벗어나는 것이 필요할 수 있고 건설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에어컨 업체랑 또는 보일러 업체랑 경쟁하는 그 구도가 새롭게 연출이 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바로 이런 것들이 융합과 통섭의 관점으로 접근하고 바라볼 때 훨씬 더 기업의 가치와 경영 혁신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성우를 죽여라의 여러 사례들을 통한 부분은 뭐냐면 주로 사업 전략, 새로운 비즈니스 포트폴리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매일같이 일하는 데일리 오퍼레이션 상에서는 그런 것들이 없느냐? 굉장히 또 많죠. 보시면 여기는 여러분들이 건축물이 철거될 때 어떻게 철거되나요? 당연히 위에서부터 철거가 되죠. 근데 철거의 기본적인 통념을 다 부숴버리는 형태가 바로 지금 보여드리는 사례입니다. 왜 위에서부터 부숴야 돼? 아래에서부터 부시면 안 돼 라는 생각 속에서 나오는 것이 보시면 지금 이 건물은 철거가 아래에서부터 됩니다. 여러 가지 기간 그리고 그 다음에 관련된 비용 그리고 또 주변의 여러 가지 자연 환경들에서 좀 더 의미 있게 해볼 수 있는 가치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저 생각은 한 번도 못했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충분히 생각을 하는 것이 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연습을 조금만 하시면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는 아주 쉬운 그러나 평생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개념들이 여러분 직원 속에 머릿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여기 계신 분 CEO분들이 뽑아내느냐 그 장을 마련해 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죠. 여기 하나 이제 조금 재미가 있으시라고 우리가 보통 국어를 하는 분들이 국어를 좀 많이 적선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굉장히 다분히 좌뇌적인 생각인 거죠. 우뇌적인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배고프신 적이 있으셨습니까? 네, 이러면 조금 더 사람들이 돈을 더 낼 가능성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이분은 아트 경영 관점에서 보면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지나가는 행인들을 대상으로 종교 경쟁을 일으켜서 보시면 지금 뭐 기독교, 불교, 유교 이런 다양한 종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불교인데 불교가 칸이 동전이 부족하다 하면 돈을 더 넣는 그런 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트 경영에서 보면 한번 이분이 우리한테 한번 훈수를 두는 그러한 개념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데일리 매일같이 일하는 방식에서도 이렇게 차이를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좀 더 내려가면 일하는 사람에 대한 분에서 보시면 제가 봤을 때 컨설팅 경험 보면 많은 분들이 비전 선보식 때 에디슨 많이 언급합니다. 특히 우리 회장님이나 여기 계신 CEO분들이 에디슨 많이 얘기해서 그런 도정전신 99번의 실패와 100번째 성공 이런 걸 얘기하지만 자, 과연 에디슨을 입사시킬 수 있겠느냐에 대한 질문을 드렸을 때 그렇게 녹록지 않을 수 있어요. 일단 에디슨은 초등학교 중퇴자입니다. 일단 서류 전형에서 탈락될 가능성이 크고요. 면접에서 탈락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 밑에 보시면 비행기를 만든 라이트 형제 그와 당시 경합했었던 사무엘 랭글리가 있습니다. 사무엘 랭글리는 물리학 박사의 스미소니언 연구소장입니다. 그리고 라이트 형제는
자전거 수리공입니다. 여러분들이 펀딩을 하신다고 하면, 펀딩을 주는 사람이라고 하면 어디다가 펀딩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일반적으로는, 통념적으로는 사무엘 랭글리한테 투자를 하실 겁니다. 근데 누가 사고를 쳤죠? 누가 결과를 만들어냈습니까? 라이트 형제죠. 그래서 입사 직원을 뽑는 그 눈도 이전과는 다르게 뽑을 필요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우리가 육체를 기계한테 반납을 했고, 지금 한참 화이트 칼라 지식계층이라고 하는 부분들의 여기 계신 그 일반 직원분들, 회사 다니는 직원분들은 좌뇌로서 많은 부분을 했습니다. 근데 인공지능이 좌뇌를 뺏어갑니다. 그럼 인간에게 남은 유일한 능력과 독창성은 우뇌입니다. 그 우뇌를 가져갔을 때 누가 더 많은 우뇌 DNA를 갖고 있느냐, 이제부터 승부수는, 진검승부는 거기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직원 채용에서도 이러한 관점을 가져가는, 그래서 통념을 깨는 그 시기 됐을 때 제대로 된 사람을 뽑을 수 있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영상에서 보셨듯이 괴짜가 사고치는 시대가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에서는 이제 이러한 채용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일하는 방식, 그리고 그 윗단의 사업 포트폴리오의 재정의, 이걸 통한 완전히 새로운 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IT 경영이 추구하는 목적이 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여기 계신 임직원 모두는 이제 내가 마케팅하는 사람이면 내가 마케팅 아티스트가 되셔야 되고요. 연구개발 하시는 분들은 R&D 아티스트로 변모되셔야 됩니다. 그 예술가라고 변모된다는 것은 내가 예술적 지식을 많이 알아야 되는 뜻이 아니고, 예술가적인 그런 생각의 프레임과 렌즈와 근육을 갖고 키울 때 예술가가 될 수 있고, 그것이 모이면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제품이 작품으로 변모돼야 되는 거죠. 고객에게 감동을 주는. 이건 정말 예술인데. 우리 보통 축구 얘기할 때 아트 사커 얘기하듯이 경영도 아트 경영이 된다는 것은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볼차기라는데 볼이 절로 갈 걸 예측하면 일단 그건 아트 사커가 아니죠. 예측하지 않은 새로운 관점에 성우를 죽이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관찰, 감정입, 이런 요소를 통한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고객은 당연히 저절로 팬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회사가 뭐를 만들든 상관없이 그 회사의 철학을 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트 경영에서는요, 제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철학을 파는 겁니다. 그러면 고객은 팬덤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한 가지 우리가 희망을 또 갖는 부분은, 한국은 기본적으로 아트 경영 그리고 우뇌가 가장 전 세계에서 발달된 국가이자 민족이기도 합니다. 보시면요, 우리는 제가 컨설팅 경험에서 제일 실행력이 떨어지는 것이 BPR, 뭐 이렇게 매뉴얼화하면 사람들은 굉장히 싫어해요. 한국 사람들은 자유분방을 매우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춤도 제멋대로 추고요. 조선시대의 막사발, 외국인의 눈에서 보면 정말 최첨단 예술 작품입니다. 하나 재밌는 것은 지금 보시면 왼쪽에 보자기인데, 이 무늬를 보고 어떤 분은 이거 누구의 작품이라고 물어본 외국인들이 꽤 많아요. 근데 우리 눈에는 뭡니까? 아주 흔하고 보잘것없고 좀 창피한 그냥 보자기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만큼 외국 눈에는 이것이 굉장히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보입니다. 또 우리의 창의의 최고의 작품은 비빔밥. 만약에 여러분들이 서양 코스 요리인데 이거를 스테이크랑 샐러드랑 에피타이저 한꺼번에 다 넣는다고 드셔본다 생각해 보십시오. 거의 까무러칠 정도의 한국은 이런 파괴성을 갖고 있어요, 생활 속에. 그리고 그다음 노래와 춤. 낮에는 멀쩡한 좌뇌로 살다가 밤만 되면 갑자기 우뇌로 변신돼서 이 사람이 그 사람인가 할 정도로 알 수가 없는 우리의 신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뇌가 워낙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왜 우리가 골프와 양궁을 잘하냐? 이건 서양의 과학적 분석으로 될 수 없죠. 저기에 관역을 맞추는데 적다, 그냥 거시기하게 쏴봐, 이렇게 돼도 우린 정중앙을 관역합니다. 그래서 그런 우뇌적인 특성과
자율분방함은 우리 5천만 사람들에게는 다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 기저에 있는 DNA를 CEO가 어떻게 뽑아내고 환경을 조성해 주느냐에 따라서 기업의 성과는 천차만별이 될 수 있고,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가 이 부분의 DNA는 전 세계 최고로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주목받아야 할 국가는 제 개인적 소견은 대한민국입니다. 그만큼 준비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근데 하도 좌뇌로 인한 효율성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을 놓쳤으면 이제는 효과성, 에피션시가 아니라 이펙티브니스로 세계에 한번 승부를 걸어보고 새로운 무명들과 문화를 창조해가는 그러한 업적들을 남긴다면 우리 국가, 한국이 정말 멋진 국가, 그리고 대한민국의 수많은 기업들이 수많은 외국 언론사로부터 아트 경영의 아이콘이라고 하는 말을 듣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아트 경영을 통해서 새로운 관점과 새로운 렌즈, 그리고 생각의 근육을 가져가는 사업 포트폴리오부터 밑단의 채용과 중간에 일하는 방식의 이러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계기를 통해서 내일 당장 실천해 보시면서 새로운 기업의 혁신을 이루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